자, 제어기 설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Z를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K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K를 결정하는 공식은 L0, S0의 크기의 역수, 그게 이제 K였습니다. L0가 뭐였었냐? L0라는 것은 LS에서 K를 뺀 나머지가 L0S였습니다. 자, LS는 G, S 더하기 1분의 1, G에다가 D를 곱한 거. 이게 K 곱하기 S분의 S 더하기 Z가 D였고요. 지금 Z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L0S는 이 K 뺀 거. 그러니까 S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S 더하기 Z. Z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 자리에다가 이제 S0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S0는, 어디 있습니까? S0는 마이너스 3.5 더하기 J 6.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대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이 합성 복소수의 크기를 취하고 그것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역수니까 이 분자가 이렇게 분모로 오는 거고요. S자리에 S0 집어넣고 더하기 Z가 8.3이니까 S0 더하기 8.3 이 복소수의 크기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한 것에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0 이거죠. 분모가 이제 분자로 가고요. S0의 크기하고 S0 더하기 1의 크기 이거 계산해서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면은 K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D가 결정이 됐죠. 이게 6이 됐고 Z가 8.3이니까 이 전체 DS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방금 DS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뭐 이건 거의 3단계에서 다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그 DS, K하고 Z를 결정했지 P게인과 I게인을 바로 결정한 건 아니니까 그 P게인이 뭐고 I게인이 뭔지를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K가 P게인이고 I게인은 K하고 Z를 곱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P, P게인은 K 그 자체니까 6, 그 다음에 KI는 K하고 Z를 곱한 거. 이 K는 6이었고 그 다음에 Z는 8.3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50 되겠습니다. 49점 얼마인데 이 숫자 두 개 처리하면 이제 5.0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5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게인 6 더하기 I게인 50 곱하기 S분의 1 해가지고 우리가 PI 제곱이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아까 한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트래킹,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리젝션.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노이즈 필터링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노이즈 필터링은 빼고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트래킹, 디스터번스 리젝션 이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테빌리티 얘기할 때는 원래는 CL4의 위치만을 보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루트로커스로 설계를 하면서 CL4의 위치가 LHP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S0가 이미 LHP에 있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는 자동으로 만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진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마진의 개념을 사용해서 게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이 항공기에서 그 만족을 원하는 그 마진을 갖고 있는지, 즉 인증 단계에서 우리가 게인 마진 그 6dB, 그다음에 페이스 마진 45도라고 했는데 그걸 만족시키는지 그렇게 스테빌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래킹하고 디스터번스 리젝션은 보통 이렇게 파이널 밸류 디어럼 FVT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밸류 디어럼이라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Y라는 그 출력, 이 출력의 파이널 밸류,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R부터 Y까지의 이 CL 시스템이 안정한 전달 함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LHP에 다 폴들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 정도만 원점에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극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y 인피니티라는 것은 이 y의 전달 함수, 이 큰 y,
s에다가 s를 곱한 거, 이것의 그 s를 지금 이 0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 극한값하고 이 y 인피니티가 같다는 거였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ESS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YSS, 이게 YSS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그 Y 값을 우리가 뭘로 지금 그 관찰을 해야 되냐면은 이 ESS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E 인피니티, ESS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 Y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리밋 S0, 그 다음에 S, ES가 되겠죠. 그죠? 근데 ES라는 것은 그러면은 뭐냐? ES는 R부터 E까지의 전달함수에다가 R을 곱한 거가 되겠죠. 원래 이 GR이라는 것이 이 전달함수의 정의가 출력 ES를 RS로 나눈 것이 GR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GRY 그러면은 GRY라는 것은 아웃풋 Y의 전달함수 YS를 이 RS로 나눈 거. 이 전달함수라는 것이 입력과 출력의 비율이었습니다. 이 S 도메인,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비율이 바로 이 전달함수였습니다. 우리가 이 2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R로부터 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GRE가 필요하고요. R부터 2까지의 전달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GRE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은 그 전달함수에다가 RS는 인풋이 이제 스텝 인풋이니까 S분의 1인 거죠. 이 S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S가 있으니까 이 S 이렇게 없어지고 이 S자리 여기다 0 집어넣어가지고 1 더하기 L분의 1을 통해가지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우리가 보데 플롯, 그 저주파에서의 그 성능 얘기할 때 이미 했었습니다. 자, 다시 뭐 복습을 하면 오차라는 것은 R 빼기 Y고요. R 빼기 Y인데 이 Y하고 2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2에다가 G하고 D를 곱하면 그게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GD2고요. GD2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1 더하기 GD 곱하기 2는 R이고 1 더하기 GD를 나눠주면은 2는 1 더하기 GD분의 1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R부터 2까지의 이 R과 2 사이에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GD분의 1. GD는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이니까 L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L분의 1 이것이 G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RE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1 더하기 GD인데 G가 S 더하기 1분의 1이고 D는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6 더하기 50 곱하기 S분의 1. PI 제어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S 곱하기 S 더하기 2를 곱해주면은 이 1은 S 곱하기 S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6S 더하기 50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은 S의 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50이 되고요. 분자는 S 곱하기 S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S 곱하기 GRE 곱하기 RS 하면은 S하고 S 없어지고 S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0이잖아요. 그죠? 0이니까 그 전체가 0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오차가 0이 됐다는 겁니다. 오차가 0이라는 것은 R하고 Y 값이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퍼펙트 트래킹이 만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단계. 이제 안정성인데 그 안정성, 단순한 안정성 체크가 아닌 안정성 여유 체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을 알고 싶습니다. 자, 개인 마진, 페이스 마진을 알기 위해서는 L이 필요합니다. LS. G하고 D를 곱한 겁니다. L0S 아니고요. 이 루프 트랜스퍼 펑션 LS가 필요합니다. G는 S 더하기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S는 이미 우리가 K, 그 다음에 Z를 알기 때문에 6 곱하기 S 더하기 1분의 S 더하기 Z 해서 이 전달함수, 이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보데 플롯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요. 보데 플롯이 지금 위에 이 크기, 매그니튜드 플롯이 있고 아래에는 페이즈 플롯이 있습니다. 페이즈 플롯으로부터 우리가 그 페이즈 마진을 알 수 있는데 페이즈 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이 180도 마이너스 180도 여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 하고 그 마이너스 180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지금 L 그렇죠? 이 LJ 오메가죠. 그러니까 S 자리에다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LJ 오메가의 그 각인데 언제 오메가냐면은 이 LJ 오메가의 크기가 0데시벨이 될 때입니다. 1이 될 때. 그때의 그 주파수, 그 주파수에서의 LJ 오메가의 각, 그죠? 그 각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 사이의 이 거리, 그 차이가 페이즈 마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지금 각이 120도쯤 되니까, 마이너스 120도쯤 되니까, 마이너스 180도하고의 차이는 약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이 60.3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단순한 이 보대한 거 아닙니다. 보대 LS 하면은 이렇게 마진이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 그림만 그려지는데 여러분 매틀랩에 그 마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하고 LS 하면은 보대 플랫에 추가적으로 이 GM하고 PM 값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또 이 지금 PM 값을 계산하는 그때의 이 오메가 값, 즉 이 오메가 C죠.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은 이렇게 60.3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페이즈 마진은 45도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스테빌리티 마진보다 훨씬 더 큰 이 마진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페이즈 마진, 개인 마진은 어떻습니까? 개인 마진은 우리가 이 매그니튜드 플랫에서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오메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오메가를 찾아야 되냐면은 이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그때의 페이스를 찾습니다. 오메가 180 혹은 뭐 오메가 P 그 주파수를 찾아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어떤 이 크기 LJ 오메가의 크기를 찾고 그 LJ 오메가의 크기하고 이 0데시벨 사이의 이 거리가 개인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0데시벨로부터 이렇게 얼마만큼 내려가 있느냐가 이게 개인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즈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0도 선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180도 선 위에 있어야지 그게 이 플러스 페이즈 마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오메가 P 혹은 오메가 180을 찾으려고 했더니 지금 이 위상 그래프가 마이너스 180도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즈 자체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메가 P, 오메가 180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이 LJ 오메가 크기도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개인 마진을 무한대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 마진이 무한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6데시벨 정도만 원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설계한 제어기가 주는 개인 마진은 이렇게 무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개인 마진 무한대가 되느냐? 우리가 개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을 보대 플랫에서 이렇게 마진으로 보면은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룹 트랜스퍼 펑션이 뭐 폴이라든지 제로가 LHP에 있지 않고 RHP에 있거나 이 좀 이 정상적인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인 상황에서 기대하는 그런 전달함수의 모습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언제나 이 나이퀴스트 플랫을 보셔야 됩니다.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이라는 것은 나이퀴스트 플랫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보대 플랫을 통해 가지고 나이퀴스트 플랫에서 정의된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찾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좀 이렇게 잘못된 판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대 플랫만을 가지고 이 GM과 PM을 결정하시면은 그래서 나이퀴스트 플랫으로 가시면은 자 LS에 대한 나이퀴스트 플랫을 그려봅니다. LS는 여기 6 곱하기 1 8.3 그렇죠. 여기 6이 있고 S 플러스 Z는 1 8.3 이렇게 제로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폴 그 폴리노미얼 이 디노미네이터 분자를 보시면 S제곱 더하기 S니까 S제곱 더하기 S는 1, 1, 0이 될 겁니다. 근데 나이퀴스트 플랫을 그릴 때 한 가지 팁은 뭐였냐면은 그냥 이 원점에 폴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J 오메가를 집어넣고
오메가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전체가 무한대가 되면서 나이퀴스트 플롯이 이렇게 무한대로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번을 도는지 이게 관찰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0이 있지만은 이 자리에다가 0.01을 집어넣어서 원래는 원점에 폴이 있는데 원점에 폴을 넣지 않고 약간 LHP 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L이라는 것은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0.01 6 곱하기 S 더하기 8.3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의 나이퀴스트를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스테빌리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스테빌리티, 나이퀴스트 플롯을 가지고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싸고 도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오픈루프의 그 폴들이 지금 원래는 이게 S였는데 이게 이제 S 뭐 더하기 뭐 something이 됐겠죠. 아주 작은 값이 됐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LHP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 모든 OL 폴들이 다 LHP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1을 이 나이퀴스트 플롯이 감싸고 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CL 스테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감싸고 돌지 않는 상황을 보려고 봤더니 지금 스케일이 지금 마이너스 100, 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이 커진 이유가 바로 이 0.01 만약에 0.01이 아니었으면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무한대로 이렇게 막 커질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0.01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을 도는지 돌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줌인 해보면은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을 이 중간에 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이퀴스트 플롯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거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자, 개인 마진을 따질 때 개인 마진이라는 것은 이 나이퀴스트 플롯을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계속 이렇게 부풀렸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부풀릴 수 있느냐. 이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부풀려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렇게 부풀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개인 마진입니다. 근데 이게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10배, 100배, 1000배 해도 이 지금 위에 이 선과 아래의 선이 이렇게 뭐 조금 그 간격이 좁혀질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 이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딱 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배, 1000배, 무한대 이렇게 곱해도 이 전체 이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 마진을 이렇게 무한대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페이즈 마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기가 1인 그 반지름이 1인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렸죠. 반지름 1인 원을 그리고 그 원하고 나이퀴스트 플롯이 만나는 그 교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교점하고 원점을 잇는 그 선이 있고 그 선과 이 마이너스 이 실축이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페이즈 마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뭐 그 정도 한 페이즈 마진이 이렇게 60도 정도 되는 것을 나이퀴스트 플롯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스텝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스텝 인풋 리스폰스를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이 지금 R이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스텝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걸 관찰하는 것은 우리의 최초 그 성능 그 요구 조건이 설계 요구 조건이 잘 만족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 최초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스텝 인풋 그 리스폰스가 16.3%의 MP 값을 갖고요. 맥시멈 오버슛이 16.3%고 TS가 1.3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R하고 Y 사이에 이제 그 전달 함수가 GRY니까 GRY의 이제 스텝 이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매틀랩 그 명령창에 스텝 GRY 이렇게 치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스텝 리스폰스가 나타납니다. GRY는 1 더하기 L분의 L이니까 이 R과 Y 사이의 이 전달 함수는 1 더하기 L분의 L이고요. 우리가 L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L 대입해가지고 이러한 GRY를 얻습니다. 그래서 GRY를 잘 정의를 하시고, 여러분 다 매트랩에서 정의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스텝 GRY를 하게 되면은 최초에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2차 시스템의 오버슛이라든지 세틀링 타임이 얼마인지를 물론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스텝 그 리스폰스, 이 스텝이라는 명령어의 기능 중에 이 그런 것들을 이 타임 도메인 스펙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리스폰스가 그려지면은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옵션들이 있고 그 중에 캐릭터리스틱스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이 피크 리스폰스 그죠? 이 TP죠. 그러니까 이 TP 피크 그때의 이제 시간과 거기에 대응되는 그 출력값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세틀링 타임 TS 값 그 다음에 라이즈 타임 TR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그 클릭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크 값을 보시면은 여기 이것을 피크 리스폰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의 이름 GRY가 나오고 피크 값은 1.26이고 오버슛은 그래서 26.2%의 오버슛이다. TP는 0.36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S 이 세틀링 타임 이거 클릭하시면은 세틀링 타임이 1.07초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이 16.3%의 MP이기 때문에 지금 2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MP 값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틀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1.31을 요구했었는데 1초니까 이거는 그 더 잘 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값을 우리가 작게 만들고 이것보다 좀 작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MP 쪽이 잘 그 충족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사실 우리가 그 최초에 이 16.3하고 1.31이라는 이 설계 요구 조건을 무엇에 반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 CL4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CL4. 그러니까 SA 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50이 바로 이 두 개의 이 설계 요구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2차 다항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SA 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50분의 그 다음에 뭐 50, 뭐 이런 형태로 그 원래 그 2차 시스템의 표준 형태였다면, 즉 6S가 없는 상황, 그죠? 6S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그랬었다면은 2차 시스템의 전형적인 응답, 이 응답의 이 MP 값이라든지 TS 값이 우리가 지금 요구했던 어떤 그 요구 스펙하고 잘 일치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제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6S 더하기 50이라는 이 제로가 들어가면서 원래 2차 시스템의 응답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로가 6S가 없었다면, 즉 제로가 없었다면은 GRI의 응답이 그 요구 조건에 맞게 이렇게 응답을 보였을 텐데, 근데 이 제로라는 것이 같이 생기면서 이 제로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간상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로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버슛이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 제로의 어떤 이펙트, 제로의 효과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이 오버슛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스텝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MP 값을 우리가 원하는 16.3%로 맞추고 싶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제로에 의해서 오버슛이 조금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최초에 우리가 스펙을 16.3으로 하지 말고 한 5% 정도로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예. 5% 정도
그 어떤 오버슛, 그리고 이 세틀링 타임 1.3일에 대응되는 그 CL4, 그 CL4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로가 있으니까 이 5%가 이제 조금 커져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16.3%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CL4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어떤 그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방법 말고 지금 이미 설계된 이 D에 어떤 K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폴이나 제로를 추가해서 설계 조건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지금 최초의 설계 요구 조건을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13번째 과제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숙제를 못 냅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23일 날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숙제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 숙제이기 때문에 좀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숙제는 간단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그 스텝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텝 7까지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반복을 해보시는 겁니다. 반복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S0를 찾아야 되는데 S0를 찾으실 때 MP를 5%, TS를 1.31로 해가지고 S0를 찾고 그 다음에 루트로커스 그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